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이제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어떤 데이트 폭력의 형태 중에 하나가 통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뭐 상대방의 메시지나 아니면 SNS를 체크하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행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본인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행동들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신체적, 정서적 그 성적 폭력의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본인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게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들인데 얘기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의 분식집으로 차를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폭력은 좀 관대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실제로 처벌 판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보다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사람들이 처벌 판단을 더 낮게 해요. 아는 관계에서는 그거를 그 사적인 일로 치부를 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그래서 점점 이 사회의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가족의 문제는 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식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가급적 그 법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인권을 더 우리가 더 알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더 국가가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실 부모가 이제 자식의 체벌을 가하는 것도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건 부모의 권리라고 그렇죠. 또는 의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대다수의 가정폭력이 벌어져도 옆집에서 신고해야 돼. 파출소에서 나와서 물어보고 네, 집안일이요. 그러면 갔어요, 대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무관심이 있었을 때 항상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에도 체벌을 하는 것조차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고, 사랑하는 사이인 것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또는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이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 아닌가. 데이트 폭력을 자꾸만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는 거, 언어.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건 다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 폭력에 굉장히 둔감해요. 예. 또 가스라이팅 얘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가스라이팅. 그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결국 나중에 잉글리트 버그만 주연의 가스등이라는 영화로 네. 계속 여자가 내가 장갑을 여기다 뒀는데 당신 장갑 오늘 꺼낸 적이 없어. 본인이 아니요, 미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타인의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어떤 통제한다. I know it was here. I can't understand it. Oh, Paula, didn't I tell you? How did you come to lose it? I must have pulled it out with something, I suppose. Oh, I'm terribly sorry, Gregory.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폭력의 일종으로.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제 스토킹.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연인이 되기 전 단계겠죠. 연인이 아니거나. 헤어진 후에도 스토킹은 사실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 모녀가 어머니를 그 카페에서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존속살인으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3시간가량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지인이라는 어떤 분의 가스라이팅을 이 세 딸들이 받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조종당한 것처럼. 네네. 이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인근에 가깝게 지내는 그 가해자와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 다음에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남편하고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아버지한테 아주 심하게 대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의 시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너네 엄마를 깨우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조정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어머니를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이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고 변호인을 여전히 내 가해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거의 언론 이 보도를 정도면은 통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접했습니다. 세뇌 수준. 네네. 네. 세뇌죠. 네. 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오늘 나가 놀지?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아이가 제가요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좀 못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알면 그거 속상할까 싶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아이 이제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B라는 아이는 저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나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쪽이 가스라이팅일까요? 가스라이팅을 다 받은 아이일까요? 여기서도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되게 좀 네. 비슷한 예인데. 네. 전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왜냐면 복잡해. 네. 뭔가 교묘한 설계가 있는 느낌. 앞에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되게. 굉장히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네. 지금. 근데 무슨 차이지? 계속. 얼핏 들으면 A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흔히 말하면 쟤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속상한 걸 알까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B가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해하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배워서 다음번에 조금 더 네가 한번 또 열심히 해보렴. 이거와 야 너 시험 못 봐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내가 혼날까 봐 나를 걱정하는 거고 A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엄마를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봐야 될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찾지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는데 뭐라든가 네가 엄마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뭐 그런다든가 주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독립을 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 대부분의 부모가 너 하지 마. 엄마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주체가 엄마이잖아요. 근데 주체가 되네. 얘가 막 짜증을 낼 때 사실 공부는 네가 조금씩 배워가는라고 하는 건데 너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하긴 해야 돼. 그러나 오늘 너무 힘들 땐 네가 울지 않고 할 정도까지만 네가 정해서 해.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 내일 해도 돼. 내일 시험인데. 네. 내가 갑자기.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좀 다른 거죠. 누가 주체는 무조건 당사자의 내가 주체인 거죠. 내가 주체. 아니 근데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된다는 문제가 아동학대. 맞습니다. 네, 아동학대는 정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이 대상이 동시에 나를 공격해요. 이 동일인이야.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공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 상태에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아동학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더 대두가 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는데 영향을 준 게 98년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희 사건이라고요. 그 친부하고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그 누나는 이제 이미 암매장이 됐고요. 살해돼서 암매장이 됐는데 그때 누나 나이가 7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은 이제 구출이 됐는데 5살. 근데 이제 그때 구출이 됐을 때 이 아이 윗속에는 아주 소량의 위액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사 직전에 이제 구출이 됐는데요. 5살에 완전히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고 등에는 다리미로 대인 화상 자국이 그냥 다리미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발등은 젓가락으로 찢어져 가지고 아이가 발등이 부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구출이 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위탁 가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생애 처음으로 만난 타인인 부모가 자기를 학대를 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믿으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거는 생각만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좀 전전하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지내는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이제 지내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이제 를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제 치료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고요. 이제 최근에 아마 요 정인이 사건으로 이제 방송국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얘가 어떻게 컸는가 하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와서 저도 그걸 통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회사도 다니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이게 기억이 나면서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그 아이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른들이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학대 당한 아이의 후에 잘 자라라는 이야기도 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통 사건 이후에 당연히 이제 사망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상태로 끝이 났지만 사실 생존하는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한번 알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